자, 계속해서 우리은행 디지털 IT 부문 채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IT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코딩 테스트가 없다는 게 정말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코딩 능력은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격증 자체는 가점을 주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코딩 자체, 오퍼레이팅 능력 자체는요.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 진짜 실제 베이스 개발 쪽은 우리 FIS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T, 디지털 직무자로서 들어가고 나서 할 일은 단순히 그냥 오퍼레이팅 역량으로 뭔가를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현해낼 수 있도록 좋은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오퍼레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은행에 대한 이해도도 갖고 있고 디지털이나 IT에 대한 이해도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더 미래 먹거리를 신사업을, 신프로젝트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라는 의지와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딩 시험보다는 NCS 시험 그리고 디지털 단순히 상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상식 문제들도 함께 출제되는 그런 종합적인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실제 여러분들 어차피 들어가시고 나면요. 내부 다양한 연수들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코딩은 또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다 IT 디지털 지원자라고 한다면요. 반으로 갈려요. 코딩이 자신 있어가지고 코딩 보는 시험으로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코딩 없는데 IT는 하고 싶은데 코딩 시험 안 보는 그런 기관들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일부에 이어서 지금도 너무 필기시험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기시험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NCS 베이스라는 거는 확실해졌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들이랑 굳이 비교한다면은 그냥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죠. IK 기업은행 필기 시험이 잡혀 있어요. 그 사실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NCS형 베이스의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관련된 직무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네. 여기에 덧붙여서 금융 트렌드와 경제 상식 문제도 함께 출제된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IT 디지털 직무자들만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일반 행원들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IT 디지털 직무자들을 뽑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애초에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IT 디지털 능력이 좀 할지라도 그런 관심사와 관련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IT 디지털 인재로서 거듭나고 싶은 분들도 뽑겠다라는 취지의 의지로 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기에 또 합격을 하고 나면 바로 면접이 이어집니다. 근데 앞서 1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름을 어렵게 해서 뭐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결국은 면접인 거죠. 그쵸, 면접입니다. 그냥 네. 편하게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인터뷰라고 부른 이유를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종일 면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세일즈 면접도 보고 토의 면접도 보고 협상 면접도 보고 PT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8시였던 기억이 있어요.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 빠지네요. 진이 엄청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루 종일 누구랑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방역의 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뭐 하루 면접도 굉장히 짧은 시간의 면접 그리고 한 번의 면접을 끝내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우리은행도 개개별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냥 길게 보기보다는 그 많은 면접을 보기보다는 길게 그 한 사람을 끈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1차로 확인한 이 디지털 DNA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그 디지털 DNA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면접 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공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PT 면접 형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인사이트 PT 면접, 단순한 PT 면접이 아니라 디지털 인사이트에 대한 PT 면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디지털 PT 면접이었다고 한다면 이
구문에서는 어떤 코딩을 활용할 것인가, 어떤 언어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네. 질문이 나왔겠지만 디지털 인사이트 PT 면접이라고 한다면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기획 능력 그리고 디지털 분석 능력 그걸 통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짜는 게 디지털 DNA라고 했으니까 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한번 예상이 가능한데 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통해서 해결이나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은행과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이나 신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PT.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우리은행에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관련된 PT. 이 세 가지 정도의 뉘앙스와 흐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방향성은 이런 세 가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이 단순히 지식 기반으로 PT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사이트 자체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PT 면접에서의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장시간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이게 1차 면접이라는 것이, 1차 인터뷰라는 것이 장시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장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허비하는 시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높은 확률로 그 PT 면접의 준비 시간을 많이 줄 것이고, PT 시간에 준비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즉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될 자료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까지도 충분히 제공될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료 해석이라든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요. 많은 자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소화하는 연습도 해봐야 될 거고요. PT를 하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보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차 면접이 잡혔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내기 위해서라도 스터디는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프라인 스터디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스터디라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1차 인터뷰를 통과한 후에는 또 AI 역량 검사 그리고 최종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AI 역량 검사에서는 뭐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제가 1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친절하게도 우리은행 또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채용 받는 자 이용 목적 해가지고 AI 역량 평가를 누가 받아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이다스에서 받아간다네요. 근데 대부분 지금 AI 채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이다스라고 딱 하면은 거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씩은 대부분 채용 시장을 겪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이다스 IT의 여러분들의 그 AI 면접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AI 면접을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다스인 같은 경우에는 AI 역량 면접 평가,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는구나라는 거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전형을 한 번을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AI 역량 평가가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널리 활용이 될 부분이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역량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취업이나 평가 요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보조 지표나 활용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 지표로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입기예요. 하지만 이 도입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정말로 마이다스 같은 곳들에서 이 AI 역량 평가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데이터가 확보됐다라고 한다면요. 향후에는 정말로 인간이 안 들어가고 AI 자체만으로도 최종합을 가리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먼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AI 역량 평가 채용에 좀 더 익숙해지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은행들도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건쌤은 면접에서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좀 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PT 면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이트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인사이트 면접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획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저는 주어진 문제가 15문제였습니다. 많다. PT 문제 질문이 15개였습니다. 근데 되게 쉬운 난이도의 문제여서 예를 들면은 영유아 보육원 CCTV 설치 찬성. 시사적인 거네요. 네, 찬성 반대 혹은 뭐 사형제도 찬성 반대와 같은 그런 좀 시사적인 질문들이 나와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개개별로 여러분들한테 40분,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줄 거예요. 저는 준비 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시간 이내에 주어진 방은 하나고요. 면접관들 2명이 한 방에 있고요. 네. 네. 저희 조는 15명. 누가 면접을 보러 들어가든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 누가 면접을 보고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면접 전형이었어요. 말 그대로 즉 특이하네요. 경쟁 PT였습니다. 아. 누군가는 PT를 3번, 4번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한 번도 못 하는 상황이 나왔었겠죠. 오. 저는 그래서 네.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네. 예, 문제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를 안 달려가셨나요?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우. 그래서 일단 한 번은 네. 을 싸더라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네. 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 그 물론 처음 달려온 열정. 네, 그렇죠. 네. 달려가서도 좋은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뭔가 좀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면접관이 오히려 그거를 좋게 봐주셨는지 나가기 전에 왜 가장 먼저 들어왔냐는 얘기를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주 그래서 그냥- 답변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다리면서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다시 준비해서 들어올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쌤의 썰까지 듣긴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네요. 장시간 준비를 하고 PT로 세심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게 PT 발표지만 그 PT 발표라는 형식에도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짠다든지 아니면 PT니까 뭐 간략하게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은행이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은행의 특징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세요라고 한다면 본론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디지털 IT적으로 발전되는 모습. 땡. 방향성? 정답입니다. 어. 맞아요. 이게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기술이 뭐가 있고 이거는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PT 면접을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는 따로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세요라고 하면요 기술과 방향을 모두 본론에 담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요. 그럼 서론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사실은 PT 면접, 논술에서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엔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내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방안 자체가 본론이 된다. 그럼 서론이 뭐가 될겠습니까? 당연히 신기술이 이것이 있다가 서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PT 면접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문제를 읽었을 때 뭐를 본론으로 얘기할지, 뭐를 서론으로 얘기할지, 뭐를 결론으로 얘기할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을 수 있는 개요를 짜는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발표 자체, 말 잘하는 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나운서 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행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처럼 지금 더듬는 모습은 인정해줘요. 그리고 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 혹은 너무 용두사미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요를 짜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항목들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좀 PT 질문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실제로 주위에 면접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 문제를 받고요. 발표부터 연습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발표를 한다면 무엇을 본론으로 놓을지 어떤 거를 본론에서 얘기할지 무엇을 서론으로 둘지 어떤 거를 서론에서 얘기할지를 글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글이 기본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논술로 쓴다 그랬을 때 말이 되는 논술인지 이거부터 연습이 잘 되고 나면요. PT 면접에서의 논리성은요. 굉장히 향상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임원 면접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이 최종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정보도 없고 네. 내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확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냥 임원 면접이지 않겠습니까? 2차 면접에서 1차 면접에서 실무진 만났는데 2차 면접에서 또 실무진 만나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2차 면접, 임원 면접일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잡 인터뷰 형식으로 모든 전형이 진행됐잖아요. 말 그대로 직무 중심으로 디지털 DNA를 체크하는 면접이 진행됐으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DNA 외에도 은행원으로서의 DNA를 확인하는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이 친구가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는지, 은행원이 되고 싶은 게 맞는지 선배의 눈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능력 중심보다는 인성 면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인성 평가를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은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임원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임원분들은 능력, 역량, 너 대단한 친구야? 어차피 대단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어이구 앞으로 우리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묘목으로서 자라날 수 있을 만한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역량이라는 거는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뚝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성 역량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께는 하나하나 다 소중한 이제 취업의 장이겠지만 특히나 우리 건쌤께서 시작 부분에 얘기를 하셨던 게 이번 채용 놓치기 좀 아쉽다. 한번 지원해 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직군, IT 직군 지원자들, 디지털 IT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행 지원하시면서 가장 큰 괴리감, 고민이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원을 했어요. 난 IT 직군이래요. 근데 들어갔어요. 영업점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진짜 IT를 하게 될지, 본사로 발령 날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행원인지 IT 직군인지. 지금 아직까지 3년, 4년 지나도 아직까지도 영업점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은행은요, 이번에 채용을 하면서요, 당연히 이제 파견직으로 IT에서 뽑았다서 영업점으로 보내는 건 맞지만 애초에 이 채용을 하시면요, 본사 부서로 채용을 하는 거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즉, 주어진 시간만 지나고 나면요 무조건 본사 근무를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언제 본사를 들어갈지 내가 진짜 IT 디지털 일을 하게 될지 너무 막막해요. 정말 확신이 없어서 은행을 지원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일정 기간 영업점 판매원 근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년만 지나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MBA 코스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IT 금융 전문가 코스를 보내준대요. 와. 좋다. 이게 3개월 정도 동안 카이스트나 연세대 같은 데서 그냥 말 그대로 수업, 회사 오지 마, 가서 수업 들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그냥 학교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월급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와. 정말 꿀입니다. 네, 좋네요. MBA도 따고 MBA 월급도 따고 받고 월급도 받고 아유, 심지어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네.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7, 8월 한 2달 동안은 신입 연수로 또 일을 안 해요. 그다음에 본사 가서가지고도 잡오프라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파견 직무 해봤자 지점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도 MBA 코스까지 하게 되면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배우는 데 시간을 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 배웠는데 솔직히 은행에 적응 못 할까요? 은행에 대한 일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디지털 IT에 대한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지금 1번은 제가 디지털 IT를 위해서 본사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번은 일반 행원들로 지원하시던 분들마저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지털 IT 능력을 추후 입사 후 보완해서 갖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반 행원, 문과 출신들도 지원을 꼭 해라.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IT 디지털 애초의 전공자들도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용기 내셔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원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은행만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은행 자랑하지만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신이기도 네. 하고 자격증 지원, 휴가비, 복지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휴가 가게 되면요 전국 단위로 휴양소까지도 공짜로 예약할 수도 있어요. 막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롯데 호텔이라든지 뭐 제주도에 그 웬만한 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들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삶을 웰빙으로 꿈꿀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복지나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직무의 방향성이나 내가 미래에 꿈꾸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레벨에 있어서도 발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은행은 지금 MBA까지 보내주는 정말 적극적인 여러분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은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